두뇌학자 홍영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들스트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 교수 홍영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장소를 옮겼어요. 네, 멋져요. 네. 야, 하여튼 감사하고요. 인간 수업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는데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1회차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뿐만 아니라 배경이 좋아서 이 방송을 듣고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또 우리들의 관계의 모습도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매주 참 은혜롭고 네. 귀한 시간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특히 어머님들이 사소한 거지만 사연을 주시면 예.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상담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일이 다 상담을 해주고 그 중에 물론 또 채택된 분들을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방송에도 활용을 하지만 많은 분들 주시면 저희가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다는 못 해드리래도 네. 최대한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박사님께 참 이런 부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게 그냥 전화 한 통화 딱 해서 한 1, 2분 통화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 가운데 또 상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권면도 받고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 가운데 오늘도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사연 도착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연들이 보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사연들이 우리 이제 유튜브로 남아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보시면 그 안에 나하고 맞는 사연들을 찾아보시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먼저 그 안에서 인간 수업 안에 보면 아마 거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올려주시면 거기에 딱 맞는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저희 둘째 딸이 있는데요. 네. 네, 이제 31살 먹었거든요. 맨정신일 때는 정상적인 대화나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제 술 주정이라 그러죠. 네네. 이제 술 주정이 좀 있고 신앙적으로도 이제 어릴 때 되게 이제 모태 신앙이거든요. 얘가. 네.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면 자기는 교회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식으로 이제 엄마한테도 가끔 술 마시고 이제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술만 좀 마시고 나면은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그 언니에 대한 위에 언니가 34살짜리 언니가 있어요. 네. 언니가 재수를 하면서 지가 하던 걸 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 상처가 엄청 이제 아주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술만 좀 마시고 나오고 나면 이제 언니에 대한 어떤 조금만 말만 나와도 저한테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좀 공격을 해요. 엄마는 항상 그래 맞아 언니 편이지, 그래 언니가 잘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좋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비난을 하면서 엄청 말하자면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참 많이 해요. 박사님, 저는 오늘 이 내용 들으면서요. 편애라는 네. 그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자녀가 볼 때, 네. 자녀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이 편애하고 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네.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네. 할지. 사실 동물은 강아지 예를 들어보면 한 번에 5마리면 5마리, 3마리 이렇게 많게는 7, 8마리 한 번에 이렇게 태어나요. 예. 한 번에 태어나서 먼저 태어난 놈이 서열 1등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가장 힘이 센 녀석이 서열 1위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열 싸움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 서열 싸움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서열만 정해지면 이 먹을 때도 딱 서열대로 먹고 질서가 딱 정리가 돼요. 사람은 한 번에 5명 이렇게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한 명이 났어요. 그럼 얘는 태어나서 모든 바운드가 누구 거야? 다 내 거예요. 그렇죠. 엄마도 내 거, 아빠도 내 거, 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으로 뇌가 자리 잡을 만했는데 누가 태어났어? 또 둘째. 어디서 동생이 하나 동생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큰애는 이랬을 때 모든 부모가 너는 언니니까라고 해서 옛날 이렇게 장남 선호하던 세대처럼 계속 장남을 선호했으면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딱 보니까 얘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게 없잖아요. 왜? 아빠도 형 거, 엄마도 형 거. 이미 형 바운드리가 다 돼 있고 장난감도 보니까 다 누구 거야? 형아 거죠. 형아 거. 예. 그러니까 옷은 누구 거 물려 입어? 형아 거. 형아 거. 다 형아 거 물려 입으니까 얘는
뭔가 여기서 내 거를 만들지 않으면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는 뇌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큰애보다 부모가 둘째에게 더 내리사항으로 관심을 주면 또 큰애 입장에서는 다 내 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동생한테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동생은 늦게 태어났도 네가 양보해라 양보해 뭐든지 다 양보하니까 얘는 갑자기 자기 걸 빼앗긴 거. 자, 이 두 아이의 문제점이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자녀가 분명 두 분이신 분, 그렇죠. 세 명이신 분, 네. 또 다 이런 상황들 이거는 클 때까지도 될 거고. 그렇죠. 우리 PD님은 애가 몇이에요? 저희 아들만 둘이죠. 둘이에요. 자, 그럼 둘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볼게요.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큰애가 주인공 같아요? 둘째가 주인공 같아요? 저는 네. 어쨌든 좀 큰애가 약간 주인공이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둘째는 더 창의적이에요. 자기 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큰애는 다 내 거니까 별로 노력 안 해도 되죠. 그래도 그냥 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집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집은 둘째 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30살이 넘어서 술을 마셨을 때 그때 함부로 말하고 버럭버럭 엄마한테 함부로 대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착한 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착해서 그동안에 가슴에 맺혔던 것을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산 거예요.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전혀 이게 아주 공감이 네. 기존에 생각했던 생각과는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못된 애 같았으면 진작 사춘기고 어느 때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나 착한 딸이에요. 착한 딸이었다. 네, 너무 착한 딸이라서 용기도 없었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어느 날 술을 마셔본 거예요. 그랬더니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술김에 막 말하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개운해요. 이게 습관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습관이 돼 들어가서 이제는 습관적으로 술만 먹으면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 나한테 이랬지, 엄마 이랬지.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특히 언니 얘기가 그중에 일만 튀어나오면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술 깨면 또 어떻게 돌아가요? 얌전하게. 착한 딸로 돌아가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술 힘만 빌리는 거예요. 이런 집은 지금 그런 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착한 딸인데 남들이 볼 땐 엄마가 볼 땐 착한 딸이었지만 이 딸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아팠던 것을 다 가슴에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머니와 한 번도 그 마음을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30년 동안 안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내 딸은 착한 딸이야. 아무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한 번이라도 이 딸한테 혹시 어머니가 너 그동안에 엄마하고 문제가 있니?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래? 예. 라고 터놨으면 이렇게 술 힘에 빌려서 엄마에게 이렇게 하는 습관은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오늘도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화가 참 중요한데 네. 이 편에 사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는 게요. 언제 그럼 우리가 너를 편애했냐. 네. 그렇게 잘해줬는데. 부모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너 그러면 엄마가 서운하지. 이건 엄마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뿐만이 아니라 부부도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물며 자식이 나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은 사실은 지금 큰 아이가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웬만한 대화는 아마 단절됐을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친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친구들 이런 관계를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하는가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청소년쯤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골라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에게도. 예. 즉 요거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다면 쏙 빼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지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는 내가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컸어요. 컸는데 이 아이는 단절된 상태인 거죠. 근데 부모는 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밥도 먹고 매일 챙겨주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나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제 지금 대화해 보면 이 속마음을 말 안 하다가 술 한잔 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 통하는 이 지금 술 먹었을 때 이 상태가 원래 상태예요. 예. 다만 감추고 있어서 서로 다 감추고 있어서 몰랐다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부모님이 나를 편애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을 때, 엄마 왜 이렇게 나를 편애? 왜 오빠만 좋아해? 뭐 나만 뭐 동생만 좋아해?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면 아까도 대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또 지혜롭게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지금 이 대처할 수 있어요? 대화를 듣는 엄마들은 이제 이 편애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사춘기 때 나오고 중2병 때 나오고 이렇게 한 번씩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 나온 사람은 이렇게 늦게 나오고 또 시집 가서 나중에 애 낳고 나서 그때 또 나오고 이렇게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한테도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부모는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아닐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을 줬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쯤은 아이 입장에서, 큰 아이 입장에서 혹은 둘째 아이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왜 내리사랑이라고 있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큰애 둘째 있고 막내가 태어나면 나는 큰애하고 다 이뻐해야지만 얘네들이 볼 때는 나도 모르게 더 이쁘게 생각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마음으로는 나 내 자식이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니? 네.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 아이가 어떤 나중에 엄마 나 마음이 아파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먼저 부모가 다가갈 수 있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친구처럼 이런 고민을 지금 이 아이하고 어머니가 30살 넘어서 대화하고 네 속마음 다 터놓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도 그걸 지금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끊임없이 아이하고 소통을 통해서 네가 뭐가 아팠니? 그런데 대화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예. 하다가 5분도 대화 못하고 그래 그랬다 왜 어쩔래? 내가 너 얼마나 사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자. 자, 이렇게 트러블 났다는 거죠. 부부도 그러잖아요. 한 20분 대화도 못하고 됐다 그만하자.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 내가 원치 않지만 아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참고 한번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해보자.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도 솔루션이 뭐냐면 분명히 아이가 입에서 좋은 얘기 안 나온다. 왜? 엄마가 대화하자 그러면 엄마 뭐 대화 안 하면 언니 편만 들 텐데 뭐. 이게 이미 머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나오겠어요? 엄마 마음 아픈 얘기만 하겠죠. 그렇죠. 바늘로 콕콕 그렇죠. 찌르는 아픈 그것을 어머니가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심이 아니구나. 엄마 나 마음이 아프니까 나 좀 사랑 좀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쓰럽잖아요. 그걸 충분히 들어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요렇게 뇌가 돌아간다는 거죠. 네. 충분히 들어주면 그렇죠. 그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엄마 그렇죠. 아빠에 대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의 생각을 바꾸려고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나고 싸움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들어만 주고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면 해결될 일을 아니야. 너 그때는 엄마가 이래서 그랬고 그때는 이래서 그렇고 그때는 환경이 이러고 쭉 자꾸 변명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에게 솔루션 준 게 뭐냐면 어머니 아이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이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고 함께 정말 엄마지만 미안하다고 아이에게 솔직하게 사과도 하고 엄마가 그때 몰라서 그랬어. 이제부터는 정말 엄마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했지만 네 생각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해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진심으로 간다면 얘는 그게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자꾸 미운 짓을 몇 번 더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끊임없이 아이가 지금 자기가 관심 받고 싶어서 미운 짓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들어준다면 조만간에 정말 엄마가 원하는 엄마와 딸, 아주 행복한 딸 사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인간 수업. 여러분 우리들의 대화 속에 저는 계속 그걸 느껴요. 대화. 오늘 저는 편애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는데요. 또 깊숙이 가니까 네. 정말 그 깊숙한 대화가 그렇죠. 결론은 이 갈등을 해소시킬 수 네. 있다라는 것들. 참 이렇게 대화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럼요. 오늘 인간 수업 대화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샵 1069번으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오늘 이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한번 공유해서 보셔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또 교회 권석들에게도 이 링크를 나눠주셔서 참 이 영적인 유익함을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또 성인이 됐다고 해서 저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 대화의 요소, 이 본질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을 전해드리겠고요. 매주 한 분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이라고 문자를 보내시고 뒤에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로 문제, 뭐 구체적인 궁금한 점들,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성인이 된 자녀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서 실제로 박사님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